네, 안녕하세요. 고 에메랄드 홍영입니다. 네, 이 말 하고 싶은 에메랄드가 아니라 고 에메랄드. 그래서 진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이거 챗GPT한테 내가 누구냐 이래 물으니까 이렇게 멋있게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FC 의장처럼 저렇게 부담스럽게 만들었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P는 파운더스 PT고요. 이제 에메랄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제가 ENTP인데 워낙 저희 스폰서님이 또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이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ENTJ가 됐어요. 예,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과 저는, 어, 아주 옛날에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남창에 있는 남창교회에 목사님으로 심우하실 때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고 저는 학생이 청년이었어요, 청년. 그럴 때 만났던 인연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돌고 돌아,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 제가 철이 들고 다시 만나서 제 스폰서님과 손을 잡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지나가 볼게요. 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세 분이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또 발견하신 것이신가요? 이 세 분이 형제입니다. 예, 형제예요.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가요,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도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95년 전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95년 전. 그런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흰 한복을 입고 저렇게 갓을 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이고 저렇게 있어야 굉장히 선비고 양반 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95년 뒤에 이분들을 보았을 때 이분이 첫째고 저 뒤에 계신 분 둘째고 이분 셋째시래요. 근데 첫째와 둘째의 가정은 조금 가세가 좀 기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 시대에 한복을 벗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시대의 추세를 따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화를 해서 이분의 이제 조벽 교수님의 아버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벽 교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새삼 좀 새로운 것들 느끼면서 정말 조금 계속 한번 이것들 되새기면서 한번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깨져 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가 학력 제한을 폐지해서 고졸이 연구직이 되고 대졸도 생산직이 되고, 너무 파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스펙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엉켜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대졸도 지금 다시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나 대졸 나왔는데 고등학교 다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폭주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 고등학교를 나와도 대학을 나오고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우리가 한복을 지금 입고 있는지, 지금 내가 그것을 딱 벗고, 그죠? 정말 내가 배우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열심히 공부하면 나의 실력을 인정받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졸업자 박사 얼마 어렵습니까? 세 명 중에 한 명이 무직이 됐는데 특히 30대가 50%를 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인정받을 수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열심히 취업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나의 스펙이 크게 그렇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야. 음.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공기업에 그럼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을까? 왜 안정적이니까. 그런데 전 댓글 보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댓글 보다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자, 여기에는 남들 눈에는 신의 직장인데 나에게는 성장 없는 감옥이래요. 안정성 뒤에 숨겨진 직장인들의 현타. 여기 보시면 공기업의 첫 직장인데 한 달 됐는데 너무 자기가 하는 일이 없는데 돈도 좀 그래도 월급이 괜찮대요. 그리고 연봉 상승률은 낮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 돈도 많이 주고 입사한 지 한 달 됐는데 괜찮은데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쉬는 날도 많고 업무량도 적고 굉장히 좋은 직장이죠. 그런데 이분이
보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고 점심시간 1시간 식사 제공도 해주고 월급 250만 원 주고 하루 종일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다가 그죠? 현타 오고 이 퇴사해야 되나? 근데 남들 다 저렇게 바쁘게 사는데 나 시간 낭비하는 기분이 들어. 그죠? 또 여기 보면 이분은 딱 장단점을 적어놨더라고요. 장점, 칼퇴근 보장, 시간 지나면 먼저 저절로 승진. 일하다가 30분 1시간 휴게실을 갔다가 자도 되고 정년도 보장이 돼. 단점 배우는 거 아무것도 없고 멍청해져 가는 느낌 들고 고인물로 내가 폐해가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을 따라서 가는 것이 또 옛날에는 당연하고 너무나 좋은 직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20, 30대들은 거기에서 현타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자본이 있으면 아, 내가 이 자본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최고 매출로 해서 한번 뽑아봐라 내가. 챗GPT에게 물었더니 정말 1억 2천 정도의 최고의 매출을 일으키는 이렇게 딱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총 투자 비율은 저건 2억에서 3억은요. 저기 베스킨라빈스 모양 있죠. 저거 짓는 거지. 거기 안에 있는 땅 우리가 그 점포 얻는 거 권리금 이건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가격이에요. 그럼 다 합하면 한 5억이 넘어가요. 최소한.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몫이 좋으니까 1억 2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 1억 2천이 나왔네요. 와 했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쫙 빼요. 쫙 1억 1,400을 빼고 나면 남는 게 한 600만 정도라는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600만 원이 이거를 우리가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여기 나오죠. 투자 회수금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5억 정도를 넣었으면 4억에서 4년에서 5년 정도를 해야 투자 회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00만 원에서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방법이 뭘까요? 인건비를 줄이면 되잖아요. 내가 일하면 돼요. 직원을 좀 보내고 내가 일하면 돼. 그럼 조금 더 올라가겠죠.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임차료를 안 내면 되잖아요. 내 건물에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머리가 아파지시고 계시죠? 이거는 영역이 자꾸 자꾸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느 보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건 역시도 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시원하진 않다는 거죠. 어, 이번에 그 엔비디아 젠슨 왕이요. 이제 우리 유키즈에 또 나왔더라고요. 이제 하는 말이 우리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저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려고 했고 또 그리고 대학을 가서 새로운 직업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자격증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지식을 쌓으면 무언가가 그래도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젠슨 왕은 지식보다는 인성과 회복 탄상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해 왔던 그런 것이 맞나? 하는 의문점들이 들기 시작하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우리 역시도 이런 혼란한 시대에 좀 답이 없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꿈을 정말 막 나 이것 따고 싶고 엄마 저것 따고 싶고 이런 아이들에게 이제 언제든 지지해주고 꿈을 꾸는 연습을 계속 키워주라는 말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 저의 어린 시절도 어쩌면 어린 시절을 지나서 말 그대로 목적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 목적이 불분명해서 오히려 상실감에 빠지는 아이들이 덜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비전을 좀 키우고 싶은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간 아이들 대상으로 네.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아이가 꿈을 찾지 못했다 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시키는 거 착해서 시키는 공부해서 좋은데 들어갔다 합시다. 그래도 부모가 아이를 이제 지지를 해줬다면 그러면은 부모와 집이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 돼서 독립을 해서 살아가는데 엄청나 힘든 것들이 많잖아요. 돌아가서 안전한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릴 때 부모가 너무 잔소리 위주로 하고 조언해주고 끌고 가는 형태라면은 집에 다시 가질 않아요. 그때 진짜 외롭고 괴롭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일단 집은 안전한 곳, 자기가 환영받는 곳, 자기가 지지받는 곳, 무엇을 하더라도 그 보금자리가 집이고 더 좁게 말하면은 그게 부모예요. 그 역할만큼은 내려놓으면 안 돼요.
교수님께서는 정말 긴 시간 동안 평생 아이들과 부모님을 지켜보셨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가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있어요. 어,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오늘 너 뭐 배웠니? 오늘 몇 점 맞았어? 이런 질문하는 부모는 AI 시대에 역행하는 부모가 될 거고 오늘 학교에서 즐거웠니? 아이의 감정과 연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모가 아이를 생기 있게 키울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매우 좋은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거예요. 부자지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대학 갈 때까지가 아니에요. 평생 가는 거고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부자 관계는 지속돼요. 그 소중한 관계를 아이랑 초기에 웬수처럼 보내는 부모가 많잖아요. 엄청난 손해죠. 아, 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제가 느낀 건 부모가 더더욱 자신의 철학과 주관을 가지고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낼지를 고민해야지 세상이 가는 대로 정답을 쫓아가라고 말하는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면에서는 더 키우기가 어려워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어려운 거 아니다. 그냥 익숙지 않을 뿐이다. 네, 너무 소름 끼쳤어요. 믿어왔던 정답이 사라지니까 네. 그 면에서는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어렵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익숙해지면 너무 자연스럽고 쉬울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해주신 그 말씀이 저를 뭔가 이렇게 탁 깨닫게. 네,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아까 한복 입었던 그 모습 보셨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한복은 조금 그러니까 값만 조금 내려놓아도 그 시대를 따라가나? 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의 작은 변화를 줄 거잖아요.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수정하고 조금 다르게 하는 것 갖고는 택도 없는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애지중지하게 생각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차없이 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복과 갓을 집어 던지고 지금 우리가 그죠, 그 시대에 맞는 복장과 그 시대에 맞는 생각으로 세팅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는 것들을 요즘 시대에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조백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부모가 가장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왔던 것이 바로 이거죠. 믿어왔던 정답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했던 어떤 공식들이 있었는데 그 공식과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은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예, 우리가 그것들이 굉장히 버겁고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라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이고 그것이 익숙해만진다면 그것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혼란스러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한 부모입니까? 예, 그죠? 우리가 이제 2010년도와 2026년도에 생애 주기를 한번 제가 봤어요. 저도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게 2010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여전히 바쁘긴 바빠요. 근데 하나 단어가 없어졌어요. 뭐냐면은 2010년도에는 은퇴 준비, 뭐 노후 설계, 은퇴 생활이 있잖아요. 근데 2026년도에는 은퇴가 없어요. 단어가. 은퇴 없네요, 은퇴가. 예, 은퇴가 없어요. 저는 은퇴를 하고 싶어서 아메 사업을 선택을 했거든요. 진짜 잘했죠. 안 그러면 제가 은퇴가 없는 삶을 살 뻔했어요, 진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50대에 보면 이제 50대 우리가 생각했던 그 50대도 정말 안정기에 접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50을 네,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아직까지 중학생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라는 거죠. 저는 50대인데 벌써 우리는 소득의 절벽을 느끼고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재취업을 해야 되고 60대에 은퇴 준비를 했지만 우린 재취업을 해야 되는 시대고요. 70대 은퇴 생활이었지만 경제 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노동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2010년도과 2020년 소득의 형태도 달라졌어요. 2010년도에는 월급을 받으면 돼요. 월급 중심으로.
급여가 주된 소득원이었어요. 그리고 현 직장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든지 소득을 벌어가는 그게 그 구성 그 뭐야 조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승진도 연봉도 뭐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상승이 됐고 했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한 우물만 열심히 파도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깨져 버렸어요. 다중소득의 시대고요. 직장을 다니지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과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들이 벌써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소득의 발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개인의 역량을 키워서 지금은 취미가 바로 소득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런 시대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고요.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장기적인 소득 준비를 위해서 체계를 잡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1인이 한 개가 아닌 N개의 소득원을 가지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라고 2010년도에 이야기했지만 2026년도에는 소득원을 여러 개 만들어 둬라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있는 그 파이프라인에 순위를 이렇게 보면 제일 많죠. 근로소득. 제일 많죠. 주위에. 그죠. 그리고 2위가 사업소득. 사업소득까지는 저도 많이 봤죠. 저도 이제 2위에 자영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위 투자 자산소득은요. 뉴스에서 많이 보고 많이 들었는데 제 옆에는 없어요. 그런데 항상 옆에 있잖아요. 옆에 가면 이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4위 시스템을 권리형 반복소득을 받는 이런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 주위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너무나 익숙한 게 그냥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3번, 4번으로 가면 위험을 느끼는 거죠, 제가. 이건 내 영역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을 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근데 파이프라인은 그게 제일 컸죠. 근데 소득의 수준은요. 근로소득이 가장 작아요. 그리고 사업소득이 조금 더. 그다음에 투자소득은 더 크죠. 시스템 관리 반복소득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직장생활과 자영업과 아니면 사업형 소득을 이렇게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소득은 3번과 4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1번으로 물을 채울 때는 이 논이 어느 정도 엄청 오랫동안 해야 그죠? 이 물이 차겠죠. 그런데 4번에서 만약에 틀어놔서 이 물이면 금방 차고 넘쳐서 옆집에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소득의 차이가 이렇게 된다는. 근데 우리는 이런 소득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3, 4번은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1번도 해보고 2번도 해봤는데요. 도대체 이 마른 땅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제 늦게 처리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3번, 4번을 나중에 이제 아메 사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눈을 뜬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자아빠 가은 아빠를 이렇게 보면은요. 4분면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4분면이 붙어 있을 게 아니라고 생각 들었어요. 저는. 저한테는 직원과 자영업은 같은 땅덩어리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업가와 투자자는요. 저랑 좀 먼저 옆에 있는 떨어져 있는 땅덩어리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직원과 자영업은 자리 이동이었어요. 그냥. 자리 이동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만 열심히 살면 됐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투자하는 금액이 뭐 많진 않아도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저는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을 자리 이동도 해보고 두 개를 동시에 굴리면서 열심히 30대를 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자리 이동을 해봤을 때도 느꼈던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 한계를 벗어날까를 봤을 때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B와 I에 대한 부분을 제가 듣고 내가 다리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다리를 건너가야지 되는 건데 저는 이 다리를 건너가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옆으로 당연히 옮겨지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이 다리를 옮겨가는 이 다리가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기회와 수단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 다리가 있어요. 저도 있었지만 그 다리가
언제 끊어질지 몰라서 못 끊어겠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간 사람이 괜찮아 하고 나를 부르면은 가겠는데 거길 안 가보니까 괜히 갔다가 큰일 날까 봐 또 못 가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기회와 이 수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나는 한 번 더 물어보고 싶고요. 저는 이 기회와 수단이 저에게는 아메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매 사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죠. 이 사업은 처음에는 좀 자영업처럼 좀 사업소득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내가 다 알려야 돼요. 제가 자영업을 해봤잖아요. 휴지는 떨어지면 내가 채워야 되고 물컵도 떨어지면은 내가 사다 놓아야 되고 그죠? 다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은 그렇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우리가 시스템 권리형 반복적인 소득으로 되는 이 시스템 권리형 소득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2번에서 포기하지 않고 4번까지 갈 수 있는 제가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대부분 2번 정도로 생각하다가 지쳐서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종착지는 4번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4번으로 가는 거는요, 조금 전에 보셨지만 평범한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갈 수 있는 장벽은 너무 높고 그 다리도 건너야 되는 그리고 그 다리가 안전한지도 봐야 되고 그 다리가 뭔지도 봐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야매 사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것도 한번 봤어요. 2010년도하고요, 2020년도의 소비 패턴을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는요, 대부분 다 그 길 가서 사면 돼요. 그냥 오프라인 가서 사면 되고요. 광고 보고 사면 돼. 너무 단순해. 심플해. 그리고 특별한 날, 뭐 우리가 소비한 날 따로 정해져 있는 날, 생일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2026년도에 한번 보세요. 도대체 너무나 채널이 많아서 굳이 가지 않아도 집에 누워서도 살 수 있고 갑자기 마음 먹으면 살 수도 있고 정말 가치 중심적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너무나 달라진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다리를 만드실 수 있냐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2010년도에는요. 우리가 주거, 식료품, 교육비, 교통비, 의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영업을 하면 학원, 뭐 의류, 신발 같은 이런 잡화상들이 굉장히 길에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을 보니까 다 여가, 문화, 온라인 콘텐츠, 건강 웰니스, 자기 개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자영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영역이 도대체 1번에서 5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귀에는 막연하게 있을 거니라고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여기에서 5번을 한번 봤어요. 5번을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건강 웰니스의 그 10대 굉장히 많이 쓰죠.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운동, 자기관리 대부분 다. 그리고 장건강, 개인 맞춤, 헬스케어. 안티에이징이 아닌 이제 롱제비티로 가는 어떤 그렇게 이제 시대가 너무나 많이 바뀌어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혼란하게 이 건기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게 지금 시사 그게 나왔던 건데요. 우리가 뭐 많이 아는 그 뭐 알부민인가 하는 그게 굉장히 좋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광고 문구에 혈청 알부민과 난백 알부민을 같이 이야기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혈청 알부민이 굉장히 좋은 건데 여기에는 난백 알부민을 다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만든 것처럼 보이게 사람들을 사게끔 다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발을 해서 이렇게 한 과대 광고를 한 업체를 많았는데 다 광고를 했는데 다 신고를 했는데 딱 6개 업체만 적발된 거죠. 왜? 다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또 광고 저기 홈쇼핑에는 지금 또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를 굉장히 우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는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키 크는 약을 엄마들이 막 산다 그래요. 근데 키 크는 약도 메이드 인 USA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같은 알고 보니 이 사람이 한국에서 있는데 미국의 어느 뭐 페이퍼 컴퍼니 같은 데서 만들어 가지고 메이드 인 USA를 붙여 가지고 오는 거죠. 공장을 갔더니 당신 이거가 저기 키성장이라고 한다는데 마케팅 하는데 알고 있냐? 그건 확실하게 모른대요, 자기들은.
또 그거는 또 광고 표시 사항이라 우리 소관이 아니래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품을 제조해도요. 이분은 이제 OEM으로 또 만드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만들어도 고객사가 그걸 뭘 할지 어떤 효능을 주장할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영양제를 팔잖아요. 근데 인플루언서가 옛날에는 협찬을 받아서 팔았대요. 근데 요즘에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만들어도 되겠네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만의 브랜드, 자기가 브랜드가 돼 있으니까 공장 없어도 되고요. 직접 생산 안 해도 그냥 영양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한 영양제가 너무 시중에 많고 우리가 이런 것까지 정말 모르고 우리가 눈이 제대로 우리가 알고 지식이 없다면 정말 우리를 다 속아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영양제를 믿으십니까? 여기 또 편에 보니까 제품 출시하는 데까지가요. 3개월 걸려가지고 나온대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했더니 제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조가 아니고 제조된 상품을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색깔, 모양 이런 걸 좀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추가 사항이 있어요. 우리 메뉴판처럼. 나 이것 좀 넣어주고 이것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00원 정도를 쳤을 때 원가가 1,000원, 광고비가 한 4, 5천 원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마케팅에 정말로 속아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런 어떤 웰빙 웰리스 시대에 그리고 여기에는 또 보니까 요번에 우리 저는 울산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울산에 있는 저희 이웃이더라고요. 여기에 척화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이분이 우리가 여태까지 모르고 먹었는데 발암 물질이 있는 물이 지금 수돗물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지하수였어요. 이게 안반. 그게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 기준치 초과한 비소가 검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이렇게 물을 한 잔을 먹었는데, 정말 그냥 다 하얀색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물이라면 여러분은 먹으시겠냐는 거죠. 예. 그런데, 아메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요, 정말 대단한 게, 이런 물들을, 거기에 있는 각종 오염 물질을, 거기다가 170종, 세계 최다 170종 이상 여감 물질을 거른다라고 공식 지금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도장을 파서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찍어도 우리가 저기 누가 말할 수 없는 왜 완전 세계 최다 170종 이상의 인증을 완전히 받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을 초이스에는 그게 딱 찍혀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대단한 정수기가 이런 정수기를 우리가 사실은요 이런 대단한 제품들은요 우리가 사실 옆에 이렇게 구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좀 그렇지 않는가요? 좀 약간 좋은 것들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루트도 되게 어려워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알아보고 그죠? 가격대도 비싸. 그런데 이거는 너무 내 주위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고 지나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정말 이 대단한 제품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보시면 거기에는 정말 OEM처럼 색깔만 바꾸고 모양을 바꾸지만 이 회사는 19가지의 식물과 10가지의 무기질 비타민을 이렇게 색깔 컬러푸드로 정말 자연에 있는 그 농축물로 이렇게 만든 이런 제품을 우리가 정말 유기농 뷔페와 같은 이런 것들이 내 옆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찾아보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쟤는 그 사다리에서요, 그거를 저는 아메이를 봤다고 했잖아요. 저는 왜 아메이 사업을 날 사다리로 생각했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이런 모든 것들을 제반들을요,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구를 하고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연구원을 고용할 수 없잖아요.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이런 선도를 달리는 어떤 브랜드들, 냄비, 모든 생활의 웰니스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플랫폼까지 있죠. 건강 플랫폼. 이거는 제가 만들 수 없어요, 개인이. 그런데 이거는 이 회사가 모두 만들어서 저에게 제공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나와 동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말 튼튼한 나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가 있겠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확신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요, 그냥 회사가 아니라, 정말 아메이의 철학과 가치가 있는 이 회사는 직접 판매 회사의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76위라고 나와 있는데, 포브스 선정 미국의 탑 100 중에 4기업으로서는 76위를 한 어마어마한
회사라는 것이 여기에 또 증명이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회사는요, 또 그 회사 아메이보다 더 오래된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이 회사를 또 가지고 있어요. 90년이 된. 그리고 이 회사는 뉴트리라이트 회사는 농장을 직접 가지고 있지만 농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직접 원료를 수급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공급망을 가지고 유통까지 하는. 그래서 정말 이 회사는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요. 원라인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 하면 누가 책임이 지나요? 이 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위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보면 법망을 피해 갔듯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소비자만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이 아메이 회사는 너무 정직하게 정말 우리에게 많은 서비스의 제반들을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정직하게 다 공개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회사라면 나와 함께 동반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회사 같으면 내가 판이동을 할 때 정말 좋은 수단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요, 정말 철학을 지키고 과학은 나아간다고 식물 선정부터 종자까지 농장 선택, 재배, 수확, 농축, 제조, 포장, 그리고 당신에게 오는 유통까지 다 원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 회사고요. 이런 회사가 나와 동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회사가 저하고 같이 해보자라고 한 적 없었거든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그럼 이 회사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우리에게 어 제공하면서도 버티고 전속하고 또 그리고 이것을 어떤 구조로 이것을 또 이렇게 분배를 하는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치약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치약이 이렇게 있으면 제조 원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회사가 가져가야 되는 이제 비용도 있죠. 근데 광고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조 원가와 이 광고비가 엄청나게 제조 원가는 작은데 광고비가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아메이 회사는요, 이 제조 원가를 높이고 광고비를 줄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고품격의 제품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제 스폰서님이 사업 설명을 이렇게 막 해주셨어요. 아주 제가 청년 때. 저는 듣고 있는데 사실 제가 쓸 수 있는 제품은 없었어요. 제가 그때는 싱글이고 화장품 몇 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나서 20만 원 정도의 PB는 나는 일으키지도 않을 것 같고 내가 아무리 해도 3% 보너스는 못 받을 것 같지만 어? 나는 그런데 이 광고비를 나누어 준다 하니 나는 아니어도 우리 스폰서님, 집사님께서는 받으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왕이면 나 아는 사람에게 써야겠다. 제품 안 좋지 않은 이상은.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소비자가 부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 방식은요, 이렇게 총판과 대리점과 소매점을 거쳐서 옛날에 왔죠. 요즘엔 이걸 안 쓰죠. 이렇게 쓰면 바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더 비싸니까. 그리고 더 불편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대형마트를 이용하거나 또 온라인 홈쇼핑을 이용하거나 요즘엔 채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지만 이 아메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요. 이 가운데를 나의 입 광고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 게 저는 되게 좀 획기적이었어요. 아, 나를 통해서 유통을 한다고? 내가 대형 할인마트 자리에 간다고? 이거였어요, 저는. 와, 신기하다. 전 생각을 했어요. 와, 신기하다. 내가 이거를 뭐 어떻게 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 기가 막힌 발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요, 이렇게 후원수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다 공개를 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입광고를 하는 것을 각자의 그 입광고에 한 만큼을 회사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해서 돌려주겠다라고 한 약속을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내가 저희 스폰서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제 동생과 또 제 이웃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2명에게 했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저희 스폰서님이 더 오래 하셨고 저보다 더 매출은 더 높으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는 그 보너스의 소득은 제가 더 많더라는 거죠. 왜? 저는 2분에게 이렇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 스폰서님은 한 분에게만 광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거는 늦게 하나 지금 하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거구나. 그게 전 정말 좀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늦게 하고 나보다 더 매출이 작다고 해서 늘 저보다 더 수입이 작다면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아이, 그 정도로 그런 일을 에이, 자존심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저는 아니야 이거는 좀 이상해 약간 남 이용하는 것 같아 이랬을 건데 이 일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들으면서 좀 당당하게 이거는 이야기해주고 알려도 되겠다. 아니 나보다 더 너가 뛰어난 능력이 있다면 너가 더 많이 받아가고 더 성장하고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구나 하는 걸 여기서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되게 좀 많은 생각들을 좀 했던 게 있었어요. 금액을 얼마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회원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노력순으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과 연차가 비례하지 않는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요즘 주위에 나가보면 그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벌어가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것들에 대한 잘 모르시죠.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제가 알려드리면 깜짝 놀라시죠. 만약에 지금 저희 스폰서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셔가지고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면 그건 역시 오패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 스폰서님 맨날 FCA 해야 돼, FCA 해야 돼 그러시거든요. 예, 내가 했잖아, FCA 해야 돼. 가능하니까. 왜? 이런 구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요즘에 대세가요, 롱제비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롱제비티가 옛날에는요, 그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롱제비티, 이 장수는요, 관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관리.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거는 지금 요즘에 트렌드 어디에서 받는 것들 제가 조금 모아놨어요. 화장품이 이제는 욕실 옛날에 대충 얹어놨잖아요. 떠났다. 그래서 이제 집, 운동, 식사, 그다음 수면, 커뮤니티 이제 완전 습관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피부 경쟁 커버 경쟁이 이제 끝났고 이제 피부와 싸운다. 자, 이제는 피부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을 옮겨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술 요즘에 뭐 하는 분들 요즘에는 뭐 그게 일상처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는 시술이 일상이 됐지만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하고 회복하는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 애프터도 하는 그 시장부터가 더 큰 시장이 돼버린 거죠. 미백 우리가 이가 닦았을 때 하얗게 되는 미백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입안에 있는 여기에 그 보면은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바르는 게 아니라 먹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도 이제는 다이어트 주사를 맞아요. 뭐 어떡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근육 영양 회복 피부까지 연결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항균 세균은 나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좋은 균까지 죽으면은 균형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이 아메이는 이 모든 기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조금 전에 있던 이야기 지금 다 들었잖아요. 저희가 다 다루고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시대를 앞서가는 제품 맞지 않나요? 우리가 그 가 쓰고 지금 한복 입고 있던 그 시절을 자꾸 생각한다면 그 시절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그 시절에 맞는 일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저는 이것들을 접하면서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굿모닝이라고 하는 거 매일 아침에 건강 습관들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 팀이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운동을
또 습관으로 들이고 있는데 운동 참 어렵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70대부터 80대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팀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함께 굿모닝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함께 운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다들 좋은 습관을 가지고자 그리고 성장하는 곳에 다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다 보니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여행을 작년에 이제 저희 리더님들하고 또 다녀왔는 거 이렇게 사진이 있어서 아메 사업을 열심히 전달하고 또 건강 생활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니 사람이 또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생기고 그 팀이 있으니 또 이렇게 여행을 또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또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만나 저는 미팅장에 오면 눈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니까 진짜 너무 다들 인간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맞으셨구나 생각이 들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여행들도 이렇게 다녀오게 됐고요. 어, 여기는 이제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업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정말 괜찮은 사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 요번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울산이 울산. 저는 가게를 차린 적도 없어요. 가게 안 차렸거든요. 그죠? 우리가 뭐 자본을 들여서 물건을 제일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트렌드에 다 맞게, 그죠? 다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울산에 A 스테이션이 새로 생겼어요. 롯데마트 안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커피가 우리 많은 카페입니다. 카페.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인포메이션이 여기 있고요. 호텔 같지 않나요? 여기는 이제 퀸룸인데 퀸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서 매일 2시에 퀸 본사 직원이 요리를 해주십니다. 들어가면 돼요. 비주얼은 보실래요? 12명 정도가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마켓 여기 또 보면은 퀸룸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켓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뭔가 좀 되게 빨리 돌아가네요. 자, 마켓이 있고요. 이 마켓에 들어가 보시면 제품들이 이렇게 픽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바구니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 정말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나는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다 이렇게 제반을 많이 주더라고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 이래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요, 하나도 돈 들이지 않고, 그죠? 저는 또 새로운 매장을 하나 오픈을 했네요. 예. 저는 꿈을 꿉니다. A70, 예, 고 런던을요.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멋있게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AI와 함께 또 같이 또 동행을 해서 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언가를 찾고 고민을 하신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공식들이 깨어져 가고 있고요. 단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하게 좀 더 배워보시고 좀 알아보시면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너무나 그죠? 이 사업은 정말 쉬운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성공하고 함께 우리가 다리를 건너서 그렇게 멋진 여행을 다니는 모든 리더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